안녕하십니까. 김성노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 같으면 안 물었을 건데 지금 잘못 올라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명하고 고귀하신 분들 모시고 제가 강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거는 오늘 오전에도 지금 현장에 네트워크 이슈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설치하다가 올라왔는데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도 푸시라고 하지만 편안하게 현장의 어떤 보고를 받으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팀스페이스팜이라는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하고 지금 CTO로 일을 하고 있는 김성노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2019년도에 스마트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팜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시작하고 그 해에 창원에 있던 스마트팜 박람회에서 여기에 보이는 대저 토마토 농가의 농민들이 오셔서 우리도 스마트팜 하고 싶어. 우리 스마트팜 할 수 있는 거 만들어줘 라고 해서 그때도 역시나 또 덥석 물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3년간 그 지역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대저분들이 오셔가지고 스마트팜이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가보았는데 처음에 좀 자질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통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이 대저 지역도 가보면 1970년대부터 이어오던 그런 단동형 하우스, 높이도 심지어 2m가 안 되는 하우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높이도 낮고 그다음에 시설들도 열악하고 특히 이제 인프라 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전기 시설이나 통신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 갔을 때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스마트팜이 되려고 하면 센서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센서로부터 데이터 수집도 해야 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해서 또 자동화 시스템도 씹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직면해 가지고 한 3년간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솔루션을 찾아서 이제 올해 저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 농업 확산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쪽에 29 농가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데이터 확산 사업을 통해서 그런 전통 농가들한테 스마트팜 솔루션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대저 토마토 전통 농업을 지능화 농업으로 바꿔보자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목차는 이렇고요. 지금 내용이 좀 부실해서 빨리 하고요. 질문이나 이런 거 현장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답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최를 하시는 거고요. 2월에 공고가 나와서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게 22년도부터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보통 시설을 해주는 위주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참여도 어렵고 했는데 22년도부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이나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저희가 올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한테 주어진 게 2억 3,800만 원 이렇게 주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용된 저희 제품의 솔루션들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농업이니까 첫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어야 돼서 저희가 이 센서를 도입을 했는데요. 요게 보니까 제가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로라 기반이라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로라 웽 기반의 저전력 무선 통신 센서들을 보급을 했습니다. 무슨 센서나 로라 이렇게 하시면 좀 경기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좀 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로라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유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SK에서 지금 또 IoT 내통방으로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로라하고 여기 빠진 로라 웽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로라 웽 기술은 약간 다릅니다. 한 5년 전에 저희가 도입을 하려 했다가 아마 실패했던 로라는 OSI 1계층이나 2계층 그러니까 네트워크 데이터 단의 하드웨어만 지원하는 표준 규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애플리케이션 하고 하는 거는 지금 뭐 SK가 하는 건 SK가 만든 거였고 아니면 다른 기업은 다른 기업이 만든 거라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효율성도 안 좋아가지고 센서 달아놓으면 2달에 한 번씩 가서 배터리 교체해 줘야 되고 안전선도 이게 확보가 안 돼가지고 달아놓으면 고장나서 고쳐줘야 되고 막 그랬는데 한 5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지금은 오픈소스 베이스로 해가지고 로라 웽이라는 기술이 지금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나온 지는 제법 됐는데 지금 막 보급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기술은 OSI 네트워크 계층, 7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까지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도 그냥 이런
무슨 로라웬을 지원하는 센서를 사다가 설치하면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만 도입을 하면 얘가 지금 1분에 한 번씩 환경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가지고 1년 이상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이죠. 그래서 그 제품을 위주로 해서 센서를 구축을 했고요. 이렇게 센서를 구축한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통 농가들의 실제로 들어가서 센서를 하나 달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단동형 하우스들이 길이가 한 50m에서 길면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센서 설치 위치는 하우스 중앙이나 아니면 3등분해서 이렇게 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유선 센서 같은 경우는 전력선, 뭐 저희가 보통 쓰는 전력선 0.75 스퀘어 정도 되는 겁니다. 무겁고 가볍지만 그걸 100m 이상 끌고 가야 되니까 설치라든지 운영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들이 통상 한번 지어놓고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보통 한 3년에 한 번씩은 비닐갈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기 끝나면 또 뭐 땅갈이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뭐 장비들 트랙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전선 같은 경우는 끊어지고 파손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전선으로 되어 있는 저희도 유선 센서를 설치했는데 운영성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선 센서를 알아보다가 로라웬 센서면 되겠다라고 해서 로라웬 센서를 도입을 했고요. 가격은 조금 나갑니다. 얘가 게이트웨이가 붙어 있어서 그래도 많이는 안 비쌉니다. 개당 한 30에서 50만 원, 센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도입하면 수준이 되겠다라고 해서 얘를 가지고 먼저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서는 대기 센서, 대기의 온도, 습도, CO2 이렇게 측정하는 센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지 센서, EC, 지온, 지습 센싱하는 거, 그리고 일사 센서. 일사 센서는 일사량하고 PAR 이렇게 센싱하는 센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각 농가에 한 세트씩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작물의 데이터입니다. 작물의 어떤 생육 데이터를 저희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수기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장에 가 있으면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수기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캘리퍼 들고 줄자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나가서 하면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완성되어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저희가 뎁스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생육 측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비전닝을 지금 한번 보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자동으로 측정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뎁스 카메라를 설치해서 작물의 3D 이미지,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가 포함되어 있는 RGB 이미지를 지금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RGB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RGBD 이미지를 일단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부분에 그 데이터베이스로 통해서 나중에 생육 측정을 자동으로 하는 비전 AI를 만들어서 적용하자, 이런 전략으로 지금은 뎁스 카메라만 달아서 그 3D 데이터를 측정하는 그런 환경까지 이제 구축을 하자라고 해서 이 사업에서는 뎁스 카메라까지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센서 부위가 되고요. 크게 이제 그 다음에 원격 제어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가 아까 2억 3천 얼마였지만 실제 29농가 대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좀 머리를 쓴 건데요. 원래는 원격 제어 장비들이 없는 농가들이니까 이 컨트롤 박스나 이런 것들이 원격 제어가 되는 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웬만한 수동 컨트롤 제어 장치는 다 달려 계시거든요. 이렇게 수동으로 이 모달을 가지고 척창을 연다든지 환기창을 연다든지 이런 장치들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동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컨트롤 박스에다가 우리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모듈만 달아서 이걸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옆에 확장형 모듈을 달아서 이번 사업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공하면서 딱 아쉬운 점은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존에 이렇게 제어하시는 것들이 어떤 분들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단동형 하우스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 9동이 있으면 이렇게 측창을 다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옛날에 하신 분들은 측창은 측창끼리 묶어서, 그다음에 환기창은 환기창끼리 묶어서 스위치들이 한 4-5개밖에 없습니다. 한 10동이라도.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도 원격 제어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 제약 사항대로 들어가 있는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제공해드려서 원격 제어도 할 수 있고,
또 원격 제어가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환경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가 수집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판넬 앞에서 수동으로 조정을 하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획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사용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격 제어를 가능하게끔 이제 억지로 솔루션을 연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센서 부위와 원격 제어 컨트롤 판넬 이렇게 두 개가 현장에 들어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거는 농업인들이 쓰시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외부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내 농장의 상태, 아까 달려 있는 대기 센서와 그다음에 그 토지 센서 그리고 일사 센서에 대한 그런 측정치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값이나 그리고 뎁스 카메라로부터 얻은 상을 이렇게 웹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제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통상 요거는 기술지원센터나 농업 그리고 특이하게 대저지역은 저희가 농약방에 이걸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방에 그 지역에 이렇게 좀 이 농약 파시고 하시는 분이 요걸 보고 이렇게 컨설팅도 해드리고 뭐 농약 쓰세요 마세요 이렇게 농약 쓸 필요 없어요 하고 아니면 이런 농약 쓰세요라는 고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그 농가들의 데이터는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관제센터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싱 데이터를 저희가 1분에 한 번씩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수집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상 알림이 발생했을 때, 즉 고온이 발생한다든지 저온이 발생한다든지, 특히 이제 겨울작기 같은 경우는 야간에 보일러들이 잘 고장이 나거든요. 보일러 고장이 났을 때 야간에 냉해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가 우려가 되면 저희가 이상 알림 서비스를 이걸 전화로 AI 전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AI 음성은 그냥 알렉사 이용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스마트폰의 푸시 알림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눈여겨 안 보시더라고요. 다들 전화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알렉사와 연동해서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신 농장이 문제가 있어요. 빨리 가서 처리하시오. 이렇게 지금 알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조회. 데이터 조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한 6개월치 데이터는 지금 조회 열어드리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계속 축적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한 2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인공지능 개발을 한다든지 데이터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제어 판넬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AI 서비스인데요. 이제 이상기온 알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세팅을 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기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약한 이상기온도 있지만 뭐 야간에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냉해가 입을 정도로 온도가 강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이상기온도 있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정밀한 걸 원하시더라고요. 가령 내가 오늘 같은 날이면 오후에 뭐 정오부터 한 4시까지는 한 6도를 유지를 해야 돼. 이런 알림을 요구를 하셔서 그런 알림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한번 AI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AI로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 데이터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뭐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거나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 편차가 저희가 한 15%, 한 20% 정도 편차는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상태 정도의 알림을 AI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온도는 16.2도인데 평균 변화량보다 플러스 5도가 감지되었습니다. 물론 이걸 알고리즘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AI로 시도하는 이유는 이게 이 작물에 대한 어떤 농장에 대한 알림 서비스라는 게 저희가 시기나 이 주기에 따라 가지고 계속 그 알림의 기준값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 솔루션들은 농가들이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우리가 복합 환경 제어기 같으면 1주기에는 몇 도, 2주기에는 몇 도 이렇게 해서 그 값을 또 우리가 이 계절이 바뀐다든지 주기성이 바뀌면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가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복합 환경 제어기를 번거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아예 그런 전체적인 계절의 변화, 주기성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알림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지능형화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알림형
그 AI 서비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아마 저희가 예상하건대 내년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쓸만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는 토양의 이시 분석 알림, 그 다음에 비상 온도 알림, 비상 습도 알림, 뭐 이런 또 이상 기온 알림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또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게 원격 컨설팅이라는 걸 한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컨설팅을 다 원하시는데 컨설팅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컨설턴트가 현장에 가셔야 되고 현장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머무르셔야 되거든요. 근데 농가들이 위치가 다들 좀 이렇게 외곽에 있고 하니까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저명한 컨설턴트 분들 몇 분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가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리포트를 발행하고 그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다시 농가들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온라인으로 그 방법을 하나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올 겨울에 지금 다시 한번 시도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통한 온라인 컨설팅 요 꼭지로도 지금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는 저희가 29농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농가당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조금 모자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선 센서나 원격 제어 장치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30농가에 대한 데이터, 그 환경 그리고 그 제어 그리고 생육 데이터까지 확보한다는 그런 좀 고무적인 그런 목표가 있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원격 컨트롤 박스까지 바꿔드릴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확장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특히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LTE 모뎀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농가들이 그 LTE 모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농장을 한 개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2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집에 인터넷 쓰시고 또 농가에 쓰시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또 하고 온 작업이 뭐냐면 그쪽 마을 해관에다가 저희가 그냥 와이파이 기지국을 하나 세우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내에 그 기지국 내에 지금 와이파이 기술로는 저희가 한 5km 이내는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요는 또 주산지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밀집이 돼 있거든요. 한 5km면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작업을 해서 인터넷 필요 없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인프라 문제입니다. 뭐 저희가 스마트화, 데이터화 하려고 하면 통신, 전기 이런 인프라들이 안 갖춰져 있어 가지고 너무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여기는 KT 건물이지만 저도 KT 있었지만 여기다 LTE 안 터지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농가 지역 가면 안 터집니다. LTE 모뎀 달아도 데이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저희가 베타 테스트는 재작년부터 그 대저 토마토 농가에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대저 토마토 농가에 이번 29개까지 농가까지 하면 41군데 지금 보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베타 때 저희가 한 20개 정도 농가를 제공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농가들한테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주기성이나 패턴들을 데이터를 제공을 하니까 그 농사 지으신 분들이 대저 짭짜리 토마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년 정도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십니다. 뭐 학술적인 해석이 아니고 실질적인 해석을 하셔가지고 가령 어떤 예가 있었냐면 이 농가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게 아마 초록색이 CO2고 이게 온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면서 30년 동안 꾸준히 하셨던 게 뭐냐면 8시 반에 척창을 열어서 환기를 하셨거든요. 그 아버님이 농사를 잘 지으신 분인데 근데 아드님이 이걸 도입을 하셔가지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보고 아버님한테 아버지 8시 30분에 척창이 얼마 안 되고 8시만 돼도 지금 온도나 일사량은 충분한데 CO2가 부족하이 8시에 척창을 엽시다 하니까 아버지가 이게 뭣도 모르는 게 뭐라 했었노. 야, 난 30년간 이렇게 잘 지어왔는데 조용히 있으라 했는데 아드님이 그래프를 아버지한테 보여드린 게 아버지 그래프 보이소.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 보자 라고 했는데 그 집이 그해 농사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도 효과가 있다. 어,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오전에만 이걸 열어도 그리 효과가 있어야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림랩 그 시뮬레이션 모델을 한번 돌려봤거든요. 오전에 30분 한기 시간을 앞으로 좀 당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보니까 바이오스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증가합니다. 오전에 그 일사량하고 이 CO2 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그린네스 모델을 통해서는 한 15에서 20% 정도 증가한다는 유의미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냥 우리가 뭐 건방지게 어떻게 하세요 할 필요 없이 모니터링만 하게끔 제공해드리면 되는구나 하고 해서 지금은 그냥 제공해드리고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일사량 부족 때문에 토마토 생산량이 확 줄었습니다. 작년 봄에 부산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평년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일사량이 거의 절반 수준을 깎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23년도에 토마토 생산량이 22년도에 8.5톤 나왔는데 단위 면적이 5.9톤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스마트 솔루션들, 데이터 솔루션들 도입한 농가들은 면적당 생산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 됐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농부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일사량이 부족한데 일사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사량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감으로 왔는데 그걸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했던 간섭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무 조치 못하고 그 결과는 언제 나오냐 수확 때 나오니까 못했는데 이게 수치화되고 그래프대가 보이니까 일사량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일사량이 부족할 때 뭘 치신다고 하더라. 인인가 하여튼 뭔가를 치면 얘가 그 데미지를 좀 감소시킬 수 있다더라고요. 사전 조치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사량 부족할 때. 그래서 그런 수치화 데이터를 보신 분들은 그런 조치를 한 결과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 수확량에 대한 데미지를 작게 입으셔가지고 이분들은 뒤에 나오지겠지만 23년도에 소득은 41%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생산량은 20%인데 왜냐하면 이런 솔루션이 없는 농가들은 생산량이 줄어버리니까 토마토 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덕택에 그분들은 훨씬 많은 소득도 얻고 그리고 생산량도 유지를 했다라는 그런 좀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소개드린 AI나 이런 알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상 알림 한 767건 정도가 1년 동안 음성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 그래도 한 1, 2%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걸 가지고 좀 농가를 구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농약방을 통해 가지고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병충해를 선제적 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할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게 대주 토마토에 관한 유일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이 이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이제 가장 불편해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걸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복합 환경 제기 같은 경우는 세팅 값이 한 창에 내가 환기 제어만 하려고 해도 입력해야 되는 게 한 20가지에서 50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온도, 습도, 그다음에 일사 조건, 거기에 대한 비율, 뭐 우선순위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실제 전문가가 딱 들어와서 세팅 딱 해주고 나가면 그다음부터 손을 안 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줘. 이걸 원하셔가지고 지금 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내가 원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요 그래프를 그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환기창이나 그런 장치들을 제어하는 그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되면 저희도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저희가 효과 아까 크게 봤던 오전 그 환기 시간 조정을 하는 거를 자동화하려고 지금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으로 한번 자동화해 보려고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CO2, 일사량, 온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가장 적절한 환기 타이밍을 찾아서 지가 자동으로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 한 30분 더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솔루션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환경, 그리고 작물, 그리고 제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생산량 예측을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예측에 따라 가지고 지금 유통 쪽에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농가들이 또 가장 그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출하할 때입니다. 출하할 때. 이게 수확을 할 때 되면 막 쏟아진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게 하루에 이게 전부 동일한 시기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토마토 같은 경우는 큰 집은 하루에 한 3,000박스 나오거든요. 그럼 그 포장해서 차에 싣고 보내기 바쁘지 내가 이거를 어디다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토마토 전국에 있는 토마토의 80% 가락시장으로 다 몰려버립니다. 그럼 가락시장의 경매가는 폭락해 버리거든요. 근데 대구나 뭐 전라도에 있는 그 도매시장은 가격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글로 토마토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농가들은 야 이거 내가 뭐 대구로 보냈으면 한 2배 이익을 봤는데 쏟아질 때 내가 그런 정보가 없고 그런 결정을 못 하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도 맨날 돈만 받고 있구나라고 해서 생산량 예측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시면 제일 좋을지, 이제 어디로 보내시면 될지를 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비전 카메라가, 뎁스 카메라가 달려있지만 비전인 기술은 뭐 뎁스 어떤 측정하는 것만 이용하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병충해 감지, 특히 지금 그 하방에 대해서는 개화 시기 추적하고 하방 개수는 지금 모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산 온도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수확 시기를 예측한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개화된 꽃들, 토마토 꽃들을 일자별로 추적해서 온도하고 비교해서 언제쯤 수확 가능하시겠다 이런 정보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병충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지금 비즈닝을 지금 좀 더 고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보급 현장 지원 그 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그 보급 단계가 끝이 납니다. 어차피 토마토가 올해는 너무 더워지가 잡기가 지금 저희한테는 다행이지만 농민들한테는 좀 고민인데 한 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이제 잡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원래는 10월 초에 이제 9월 말쯤이면 하시는 분들 나오고 지금쯤이면 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아마 올해는 요번 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까지 준비하셔서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기에 맞춰서 저희 이제 서비스 준비가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되고 나면 데이터 가지고 고도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업을 통해서는 뭐 다양한 효과를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현장에서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